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기금운용본부 바로 옆에 1,000억 원을 들여 금융타운을 조성합니다. 금융기관 사무실은 물론 호텔과 전시장, 그리고 공원과 녹지 공간까지 갖추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신축 현장 옆에 부지입니다. 전라북도가 156억 원을 들여 3만 6천 제곱미터를 매입한 뒤 금융타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내년 10월 전북으로 옮기면 기금운용본부와 거래하는 많은 금융회사가 전북 혁신도시에 지점을 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라북도가 미리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부지 매입이 끝나면 내년 6월부터 2020년까지 금융타운이 조성됩니다. 전체 건축비는 1,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금융타운은 금융기관을 위한 사무실과 호텔, 컨벤션 센터, 전시장, 그리고 공원과 녹지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초 금융기업을 상대로 전북 혁신도시 금융타운의 분양 수요와 임대 수요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운용사들이 전국적으로 270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50여 개 기업들이 1차적으로 전북 이주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관련된 타당성들을 저희들이 조사할 계획입니다. 금융기관 50여 곳이 전북으로 옮기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고 이후 나머지 200개 금융기관들의 추가 이전이 기대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10월에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하고 오는 2020년에 금융타운까지 조성되면 전주가 금융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도로공사가 순창 요금소를 이전하면서 주변 시설과 관련된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의회가 나섰지만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최근 이전한 88고속도로 순창 요금소 인근입니다. 몇 달째 새로 만든 배수로에서 넘친 물이 논에 가득 고여 있습니다. 배수로에 물도 빠지지 않은 채 그대로입니다. 배수관이 너무 높게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장마철에도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이 보면서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배수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해 이 논은 결국 복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원으로 향하는 인도도 문제입니다. 폭이 너무 좁은 데다 한가운데에 이정표를 설치해 휠체어는 아예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도 포장을 하기 전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군의회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이를 무시한 채 포장을 마쳤습니다. 군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검토해 주라고 주민 불편사항을 알렸는데도 이럴 때 그냥 일반 주민이 했으면 이게 통하겠나 그 말이죠. 도로공사는 뒤늦게서야 다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좀 일이 바쁘다 보니까 11월 중에는 가는 거라고 제가 봅니다. 저희가. 요금소를 이전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주변 공사가 이루어져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확정된 뒤 교사들의 명퇴 수요가 크게 줄었습니다. 교단 공백이 줄어든 건 다행인데 신규 임용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최근 전북교육청이 내년도 교원 명예퇴직 수요를 조사한 결과 올해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상반기 명퇴는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하반기는 6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내년 초 개정연금법 시행을 앞두고 이미 명퇴를 많이 한 데다 연금 삭감폭이 의외로 크지 않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정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신청하는 분들도 많이 처리하신 것 같고요. 교육부가 내년부터 명퇴 예산은 직접 지원하기로 해 시도교육청의 부담은 줄었지만 정작 명퇴 수요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명퇴 수요가 줄면서 신규 교사 임용은 더욱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전북에서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초등교사는 100명이 넘고 올해 260여 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정년 퇴직자를 계산하더라도 올해 채용된 교사는 사실상 1년 이상 임용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은 그래도 나은 편인데
표등은 임용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의욕이나 열정이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죠. 명퇴 인원이 크게 줄고 불황 속에 휴직한 교원들의 복직도 증가 추세여서 신규 교원 임용은 갈수록 바늘구멍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오는 11일은 대한안과학회가 정한 눈의 날입니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눈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연령대별로 어떤 질환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눈에서 떼지 못하는 것은 스마트폰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스마트폰에 계속 집중합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크게 늘면서 눈은 예전보다 더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검색할 때나 문자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눈이 건조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력이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영유아와 초등학생은 근시와 짝눈 등 굴절 이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해마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10대와 2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눈 주위에 안구통과 안구 건조증이 올 수 있습니다. 40, 50대는 노안과 녹내장을, 60대 이상은 백내장과 눈물 질환이 생겼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20-30분 정도 사용하신 후에 2에서 3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사용 도중에 안구 건조감이 느껴지신다면 인공 누액 등을 사용해서 안구 건조감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의 피로를 해소하고 눈 건강을 지키는 데는 오메가3가 포함된 건강식품이 도움이 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은 인기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5살 서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와 SNS 등의 인기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글을 올려 20명으로부터 47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3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5mm가량 더 내린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6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m로 일다가 오후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는 금요일과 주말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